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번 갔다 와가지고 들은 얘기들, 그리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로 출석을 제가 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이 됐습니다. 드디어 역대 최대 688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코엑스에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2025 인터, 뭔가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긴 한데 이렇게 뭔가 좀 어설퍼. 예, 요거 약간 어설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내일까지 열려요. 인터배터리 2025. 이거 한국판 CES라고 불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더욱더 지금 전 세계 외신들한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인터배터리 특징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강점을 부각시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낼 것 같고, 우리가 취약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요. 우린 포트를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채널에서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가보니까 어때요?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왜냐면 할 게 뻔하거든요. 전고체, 요번에 전고체 진짜 자신 있는 애들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하이니켈, 슈퍼 울트라 하이니켈 뭐 95 넘어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 미드 니켈 많이 합니다. 고전한 미드 니켈. 그 다음에 중간 단, 미드 그 세그먼트 단에서 뭐 망간 비율 높인 NXM, 그거 이제 에코프로도 갔을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형도 해가지고 삼성 SDI는 각형이 답이다, 대세다, 답이다 뭐 이런 게 올라와 있어갖고 폼팩터 다양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들이 좀 전시가 돼 있었고, 화재 관련 불안감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치들,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해하고는 딱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술력, 즉 우리는 이런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 뿜뿜,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기술이 이거고요. 현실화는 이걸 시켰는데 상용화는 이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걸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개선을 했고 주력했고 그리고 이미 선보였고 다음 세대 모델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각사들이, 올해는 기업별 특성이 너무나 달라요. 가보시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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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르네. 그래갖고 어제도 기업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개 부스만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 눈팅하는 거고 그냥 그쪽 아는 사람 보는 거니까 몰랐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각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게 명확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이거 동사의 배터리나 소재로 탑재된 그 EV를 전시를 했는데, EV뿐만이 아니라 뭐 포스콘 리릭 전시해놨고, 그 다음에 뭐 아우디 Q6 이트론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게 이제 삼성 SDI 요런 식으로, 아니면은 포르쉐 타이칸을 LG 엔솔로 놨고 뭐 이런 식으로 EV를 전시했는데, EV뿐만이 아니라 넌 EV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로봇 선박, 항공기, 우주선, 그 다음에 드릴, 전동 공구, 그 다음에 뭐 각종 배터리,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에 다양하게 부각된 이용된다는 걸 부각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리고 각사 대표들도 조심스레 캐즘 종료 시기를 내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부터 먼저 볼게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시 주제가 뭐였어요? 미래 가능성을 깨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전시 주제에 맞게 이 부스에는 업계 선두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잘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진짜 우린 잘하거든. 야, 우린 EV, 넌 EV 할 거, 진짜 그거 다 보여줍니다. 여기 가면은 제일 부스도 넓고 총망라하고 있고요. 46 시리즈가 딱 눈앞에 보입니다. 46 시리즈 배터리 셀 라인업 쫙 놓고요. 그 다음에 CAS를 옆에 넣어가지고 안전성까지 잡아가지고 우리는 원통형을 CAS를 통해서 극대화를 시키고 화재 안정성까지 잡습니다라는 건데, 가시면 이제 뭐 상 받은 거 나오고 원통형 배터리 쫙 이렇게 최초로 실물을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CAS거든요. 실제로 이게 현대차에 돼 있는 건데, 이제 팩 밑에 어떻게 담기는 건지 현대차 모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실제 모형으로 자동차 크기로 해가지고 CAS까지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서 보면은 좀 되게 약간 그 전기차 이런 거 보면 미래지향적이에요. 아직도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도 미래지향적이고, 아직도 저도 운전을 하면은 전기차 소리가 있죠.
야, 전기차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아직도 그게 뭔가 이상해, 느낌이. CAS 기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이건데, CAS 기술은 46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배터리팩 솔루션. 요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폭주 방지 성능, 냉각 효율. 그래가지고 뒤틀림을 방지해주고 안전성을 방지해주고 그래갖고 뭐 다양한 형태의 팩 설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CAS를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셀톡팩을 소개했어요. CAS는 46 시리즈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인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통해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각종 그 OEM사들의 이런 식으로 좀 납품이 되지 않을까 올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고 하니까 이걸 또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셀투팩을 소개했었어요. 셀투팩. 올해는 그 셀투팩이 LFP 공정 솔루션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것들이 전시가 돼 있고요. 그 수주 나왔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수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보는 게 우리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46파이나 CES 관련 뭐 조만간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화제가 됐던 셀투팩은 전시가 이번에도 됐고요. 당연히 뭐 안전성 원가 경쟁력 높인 게 셀투팩인데 LFP 셀투팩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고전압 미드니켈, 파우치 셀, 그래갖고 기술 발전 정도를 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T2X 셀이라고 하는데 LFP 대비해갖고 두께를 2배 늘리고 고난이도 공정을 해갖고 성능을 높인 이런 T2X 셀 같은 것도 전시가 돼 있고요. 소듐이온이나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황화물계랑 리튬황인데 대다수 물어보니까 산화물계보다는 지금 가는 방향이 모든 기업들이 황화물계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예측했던 그리고 알려진 대로 맞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 기술력이 들어간 차량들을 놓는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 보이죠? 최고급 스포츠카 타이칸 신형. 타이칸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지금 이게 요번에 그 다시 나온 모델인데 그 전까지는 배터리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게 인기가 별로 안 좋고 폭탄 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진짜 성능 좋아지고 근데 그 성능을 개선시키고 거리를 늘리는데 우리 거 들어갔다니까 우리 파우치형 셀 이 정도야. 우리 최고급 스포츠카에 넣는 우리는 기업이야. 이런 걸 보여줍니다. 타이칸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고 타니까 이거 뭐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수억짜리 차잖아요. 타이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재원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고성능 EV에 타겟이 돼요.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앱테라 모터스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모빌리티에다가 같이 달아가지고 지금 더 주행거리 늘린 거 요거 지금 얼마 전에 MOU 나왔던 거 수주 금액 7,400억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전시가 돼 있고요. ESS는 JF 툴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JF2AC 링크인데 지난번에 JF1이었거든요. 나왔던 게 요번에는 개선된 2인데 요게 파우치 셀이 있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쓰여지는지까지 요것도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파우치 셀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가면 이게 굉장히 크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MTS 배터리 매니지먼트 토탈 솔루션 이런 것들. 그리고 특이한 게 스쿠터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다 하냐고 다른 기업이니까. 전국에 이런 스쿠터 원통형 배터리를 해갖고 그 배터리 팩인데 그거를 이제 AS도 해주고 빌려주고 그런 솔루션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전히 이제 전국 단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익은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대기업 단에서 들어온 게 요 기업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선점을 해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리사이클링이 이번에 모든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 넌 EV에 대해서 로봇 선박 항공 우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범용성, 확장성에 대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SKO는 그냥 볼 게 되게 많아요. 가면 들어가자마자 지난해에는 첫 번째에 있었는데 올해도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굉장히 항상 밝아요. 화이트 톤이고 그리고 뭔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전시장 분위기도 좋고 뭐 그런데 여기 가면 이제 우리 모든 폼팩터예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냥 딱 까놓고 원통형 다 나오고 실물형으로 크기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각형 그리고 파우치형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거 쭉 나오고 각형 배터리에는 G폴딩 스태킹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급속 충전 솔루션도 지난해에 나왔던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포트폴리오 나오는데 뭐 SF 그 어드밴스드 배터리 있잖아요. 그 얘기들 또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당연히 이번에 황화물계로 해가지고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BMS 관련해서는 안전성 강조하고 있고요. 전고체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입니다. 얘네들은 황화물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시면은 다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은 배터리 팩에서 그 냉각 기술을 액침 냉각을 해갖고 SK M무브하고 협력해갖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성을 열폭주로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가시면은 셀의 다양성, 그 다음에 우리 전고체도 해요.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잡고 있어요. 성능 이렇게 좋아요.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9에 이 자사의 어드밴스드 SF 배터리 탑재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네는 아이오닉 9을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통형 배터리 액침 냉각 뭐 보여주고 있고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 배터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이오닉 9에 요 큰 차가 기가 막히게 많이 달리는데 그게 우리 요 배터리예요 라고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잘하는 각형, 원통형을 중심으로 기술력, 안정성 우리 열심히 잡았거든요.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템리스로 해갖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요거 다 전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일도 마찬가지로 50A급 초고출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6파이도 나와 있고요. 또 각형이 답이다 라고 대놓고 써놔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원래 각형하는 회사니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채택된 모빌리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용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소개가 되면서 다양성 확보 측면이나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팩들 그리고 넌 EV 로봇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요때 조금 삼성 SDI 거 부스 잠깐만 제가 영상으로 이건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자율주행인데 차량은 스타트업에서 만든 거고요. 이 안에 2일층곡 셀 배터리가 이렇게 SDI 있게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직접 들어가 보면은 저 배터리가 들어가 있구나. 원통형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팩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가시면은 하나하나가 실물 모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각형 배터리 P6들이겠죠. 저기는 에코프로 BM 거 들어가고 있는데 각형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게 이제 움직여요. 로보트가. 저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하나씩 보이고 차량은 Q6 e-tron에 우리 거는 지금 탑재가 되어 있다. 아우디에 원래 LG엔소라고 삼성 SDI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번에 Q6 e-tron에는 우리가 들어가요 라고 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들 다양한 배터리들 또 파우치 배터리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고 슬리머가 됐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이렇게 딱 전시가 하나하나씩 돼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구들 이런 곳에도 지금 모빌리티 다양한 곳에도 지금 자사의 원통형 배터리가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로봇에도 사용이 돼요. 이 모빌리티에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보시면은 이렇게 실물이 공개가 되면서 2027년 하반기에 지금 양산이 된다. 그리고 SBB 1.5, ESS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다시피 ASB 2027년 하반기 전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건 제일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본인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고체 배터리 샘플 공급처 5개 고객사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조금 전에 보신 내용들 이렇게 SBB 1.5 이제 2점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이게 그 ESS예요. 예, 삼성 배터리 박스 요거 작년에 상 받았던 거 그리고 삼성 SDI는 요 외에도 뭐 셀투팩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것들이랑 넌 EV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차량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보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요.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Q6 e-tron 그리고 이어폰이나 핸드폰 배터리까지 해서 다양하게 들어간다라는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포스코 쪽이 의외로 좀 볼 게 없었어요. 되게 심플했어요. 수직 계열하는 이거 왜 리튬 이번에 광산 이런 거 없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지난해에 보여줬고 올해는 화두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스에 뭐 영상을 계속 돌려주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퓨처 막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 특별 부스 없고 리사이클 부스도 크지 않아요. 양극재, 음극재 소개 당연히 있고 기술력에 대한 소개 정도가 있고요. 각 그 스팟마다
영상이 나오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소개가 되고 뭐 소듐이온 전지, 전고체 3대 핵심 소재를 우리는 양산하고 있고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 준비하고 있고 뭐 고용량이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 우린 바로 들어간다고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차뿐만이 아니라 드론, 로봇에도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점은 이번에 철강 쪽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철강도 마찬가지로 철을 만들어 그게 이제 배터리 뭐 캔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이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전시 차량은 GM의 새빨간색 리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의 미래에 사용이 된다. 고체 전해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요. 예, 화면이 돌아가면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리릭 이런 식으로 새빨간색 리릭이 좀 보여집니다. LNF는 진짜 심플했어요. LNF는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 되게 심플했고 음극재 폭이 지난 컨콜에서 나왔죠. 그래갖고 잘하는 거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95% 이상의 하이 울트라 니켈, 울트라 슈퍼 하이 니켈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LFP에 대한 기술력. LFP는 그 양극재는 압축 밀도가 중요하대요. 중국이 압축 밀도가 한 2.5에서 2.6이 나오는데 2.6을 확보를 했대요. 에코프로도 2.5 이상은 확보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력은 다 올라왔고 특히나 LFP 양극재도 지금 기술력이 2.6 이상을 압축 밀도를 확보를 했대요. 이거는 연구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뭐 따로 보도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삼원기하고 LFP를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산 시점이나 이런 거 고객사 확보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말해달라 하니까 그건 당연히 못 말해준다고 알 수 없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LFP 이게 LNF는 그냥 좀 약간 주황색 톤이었어요. 에코프로는 관심 많았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봤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더 잘해서 초격차로 가고 파괴적 원가 절감하겠다. 올해도 양극재 관련된 기술들을 뭐 당연히 양극재 주력 업체니까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니켈, 리치망간, LFP, 나트륨 배터리, 뭐 소재 다양화 꾀하고 있는 것들 당연히 나오고요. 특히 나트륨이온 배터리 기술력은 중국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구체 관련 기술들, 도가니, 뭐 에코프로 HN 관련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고 있었고요. 도펀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가장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뭐 LFP 저런 식으로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니켈 인도네시아 광산 에코 그린 니켈인가? 그게 이제 그린 에코 니켈인가? 그게 이제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양극재 원가 파괴잖아요. 그래갖고 LFP 가격에 3원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인수대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순항하고 있고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에코 그린니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뭐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로 연결로 잡히고 그게 에코프로까지 연결로 잡히는 구조다. 이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는 걸 들었고요. 헝가리 공장 문제 없고 연말에 상업 생산 들어가고 자금 조달 상황 문제 없고 실적은 상반기에 손익분기 넘긴 뒤에 연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번외인데 왜 이전 상장 그때 그 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왜 했는지 지금 사람들 굉장히 지금 불만이 크고 나도 이거 되게 황당했다라고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나온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흑자일 줄 알았는데 근데 컨콜에서는 적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났을 때 이전 상장을 하는 게 주주가치 제고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데 그걸 왜 그러면 그때 그 발표를 했냐. 그날 폭락하는데 3일 휴일 때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이때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 되게 많이 좀 황당했다. 그리고 많이 화가 났었다. 그러니까 뭐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듣고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인데 올해는 작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도 뭐 2026년도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고 원가 절감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들어왔습니다. LG화학은 1층에 위치하고요. 부스 굉장히 큽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거다. 그래갖고 쫙 포트폴리오 놨습니다. 뭐 접착제, 도전제, 응급 바인더 자세히 하는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LFP, 그 다음에 고전암미드, 하이니켈, LAP인데 LAP는 이거는 블렌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어느 비중이 높게 만드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밀도하고 저온 손능 등을 개선을 한 거예요. LFP 대비해가지고 발열은 지금 조금 높은데 하이니켈 대비 적고 그 다음에 밀도나 저온 성능이 좋아가지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좋은 게 이제 LAP인데 LAP가 이제 U형이랑 LAP L형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화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전구체 풀이 LPF도 성부였는데 요것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황화물계
뭐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안전도 강조를 했고요. 보면 이제 제품 로드맵들 지금 하이단, 미드단, 그 다음에 그 로우단, LFP, LAP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뭔지 저기 가면 자세히 나와요. 금양도 사람이 제일 많죠. 사실 요즘에 뭐 관리 종목 지적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부스 꽤 커요. 자사 원통형 배터리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를 좀 체험해서 앉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어갖고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장 현장도 모형으로 전시돼 있고 공정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전시가 돼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 이외에 엔캠, 동화, 뭐 전액 기업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술력 뽐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롯데 뭐 이외에도 많은 소재 기업들 그 다음에 장비 기업들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사이클링이 전면에 좀 자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리사이클링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추측이 있어가지고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건 아니래요. 캐즘으로 인해서 폐배터리가 적게 나오고 있는 거 사실이고 개화 시기도 늦어진 게 지금 사실이다. 공급받는 OEM사마다 각 사별로 좀 다를 텐데 대략적으로 좀 이제 여기서 폐배터리가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거는 2028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뭐 늦게 보면 2030년까지도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장담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운 건 맞고 다만 여기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기업은 나중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1층 내려가면은 BYD EV 있었는데 여기 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말을 못 걸어요. 제가 제2외국어가 중국어긴 하는데 니하오랑 찌시 워더 펑이요 요거밖에 몰라요. 얘는 내 친구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 못하고 그냥 있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할 때 롯데 쪽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롯데고요. 이건 엔캠이고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은 하나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 기업이 비아디는 LG화학 맞은편 1층에 그 다음에 얘는 1층 들어가서 끝부분에 좀 자리를 입구 끝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사장에서 나온 말말말 보시면은 김동면 LG엔솔 사장은 상반기까지 저점이다. 미국의 선진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업황 얘기죠. 그 다음에 최문호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최주선 SDI 사장은 46파이 고객사 확보 곧 양산 시작한다. 그리고 엄기천 포표 사장은 내년이면 캐즘 내년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1분기 저점으로 보는 상반기 실적 반등 예상하는 기업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냐 했더니 그건 뭐 알 수 없는데 V자 반등보다는 점진적 개선이다. 이건 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임명 관계자에 의하면 공장의 가동률이 1월 돼갖고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업황이 최악의 시점보다 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드라마틱하진 않다고 이것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위직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막 장관들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누군지 제가 얼굴을 봤는데 고위직은 맞아. 뒤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2027년부터 2028년에 업황이 최고조가 지금 될 것 같다. 여기는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함께 들려왔던 겁니다. 자 이후에 인터배터리가 좀 중요한 게 이 인터배터리 이유가 중요한 게 이 전시회가 당장 주가에 제가 주가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고 못 가신 분들 그리고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긴 시간에 지금 아침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주가는 몰라요. 근데 지난해 이 기업들이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 수주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다수가 존재했던 만큼 여기서 나온 기술력들을 항상 좀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미래 기술에 대한 이게 막연한 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몇 년 원더키드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혹은 현실화시켜 놓은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각 사들이 제시한 비전이 달라요. 그거를 보시면서 좀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 섹터가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한숨 돌릴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정도면 나오게 될 유런 액션 플랜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지원이나 얘네들이 실적이 실제로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각 사들이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 돈은 내가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